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금요일 MBC 스몰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영국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과정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제대로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머지않아 미 본토를 타격할 핵미사일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보고받은 사드 배치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금년 이 하반기까지 사드 미사일 1기를 야전 배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 5기는 내년도에 배치하기로 그렇게 이미 배치한 발사대가 2기, 추가로 반입한 발사대가 4기인데 문 대통령은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지난해 탄핵 국면에서 사드 배치가 서둘러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드 부지 환경 영향 평가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에는 사드 보복 조치 해제를 요구하겠다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또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미사일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던 북한 방문 가능성과 관련해선 비핵화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환경 영향 평가 실시는 사드 배치 중단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고 말했는데요. 류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분 동안 이어진 취임 후 첫 전화 통화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양국 간 이견을 완화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주 사드 포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실시 결정에 대해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실시가 사드 배치 중단이 아니며 민주적 절차에 대한 한국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강 장관의 설명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이나 환경 영향 평가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틸러슨 장관은 전날 있었던 미중 외교 안보 대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북핵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공조가 여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강 장관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망과 관련해 깊은 조의를 표했습니다. 두 장관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첫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마지막 협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다음 주 강 장관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주한미군 전력을 감축하는 대가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동결한다. 중국이 미국 측에 이 같은 내용의 협상을 제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문정인 특보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한 발언과 비슷한 맥락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 대화. 양국의 외교 국방 수뇌부들이 머리를 맞댄 이번 대화의 핵심 의제는 북한의 핵 문제였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중국은 주한미군의 군사력 감축을 대가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상을 미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제안은 몇 달 동안 중국에서 흘러나온 얘기였는데 이번 주 들어 다시 살아났다면서 첫 번째는 한국의 새 대통령에 의해서 그 다음엔 미중 외교안보 대화에 참석한 중국의 외교안보 최고위층에 의해서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협상 제의는 문정인 통일 외교안보 특보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한 발언과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If North Korea suspend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then we may consult with the United States to scaling down. 중국의 제안에 미국 측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해야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비춰볼 때 미국이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앞서 틸러슨 국무장관도 올해 초 한국을 찾아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네,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경주가 34도까지 지속했고 포항 29도, 영덕 30도, 울진 25도 등 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조금 덜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포항시 의회는 어제 진행된 시정 질문에서 물 관리와 하수 처리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특히 하수 재이용 사업은 세금으로 민간 위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경렬 의원은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질문에 나서 준비성이 돋보였습니다. 박 의원은 포항시가 2014년 민자 560억 원 등 1,400억 원을 들여 만든 하수 재이용 시설이 업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 시설은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하루 13만 2천 톤의 하수를 다시 정화해 10만 톤을 포스코와 동국산업 등의 공업 용수로 주고 오염원이 응축된 농축수 3만 2천 톤 대부분을 다시 포항시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해 처리한다며 이는 시민 세금으로 민간업자를 도와주는 꼴이라는 겁니다. 민간업자가 시설을 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우리 포항 시민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포항시는 2011년 협상 때 형산강 수질 개선과 용수 절감, 고용 효과가 있어 농축수 처리 비용을 부담키로 했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2011년 협상 당시 포항시가 농축수 처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장 방류수의 총 질소가 2015년에는 14일, 지난해는 11일이나 수질 기준을 초과해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부과와 시정 명령을 받자 이번에는 480억 원을 들여 생물 반응조 증설에 나서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박희정 의원은 냉천의 건천화는 댐이 없어서가 아닌데 왜 항사댐을 건설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가뭄을 대비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자체 수원을 개발한다지만 포항시의 용수 과부족량은 2025년까지 해결 가능하다는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어지와 진전지만으로는 가뭄에 대비하기 어렵다며 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낙후된 시외버스 터미널 대책을 묻는 이순동 의원의 질문에 포항시는 사업 의지가 강한 대기업이 참여한다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과 상공인들에 대한 피해가 미치지 않는 사업 제한이 있다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항시 의회는 결산 예비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마치고 오는 28일 240회 임시회를 폐회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죽도시장에 고객선을 재도색하고 노상 가판대 상인들에게 고객선 지키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고객선 지키기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하다며 상인들에게 자율 정비를 당부했습니다. 죽도시장에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전기와 가스, 소방시설이 정비됐습니다. 경북 지역 해수욕장과 자연휴양림 음수대 수질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북 지역에 있는 15개 해수욕장과 17개 자연휴양림의 음수대 61곳의 검사를 한 결과 모든 곳의 수질이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질 검사는 더위가 일찍 찾아와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서 실시됐고 일반 세균과 총대장균 등 위생관리상 중요한 13개 먹는 물 기준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오는 11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리는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베트남과 호찌민시 관계자들의 경주 엑스포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경북 지역에 살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 통역 홍보 서포터즈 40여 명이 경주 엑스포를 찾은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베트남 정부 관계자 등도 방문했습니다. 지난 1일에도 호찌민시 공무원들이 경주 엑스포와 경주 일대를 둘러보며 한국의 문화를 탐방했습니다. 포스코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해 육성하는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1년부터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42개 벤처기업을 발굴해 이 가운데 63개 기업에는 96억 원을 직접 투자했고 37개 기업에는 외부 투자자를 연결해줘 938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는 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 모델 수립과 투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모델로 평가됩니다. 경북교육청이 개인과외 교습자의 심야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습 시간에 제한이 없었던 개인과외 교습자도 일반 학원이나 교습소처럼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은 11시, 고등학생은 오후 1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학원과 같이 주거지 외부에 교습자 표지와 교습비를 부착토록 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